윤주는 뭐 빠질 계획 있어? 아직 없어요. 어디가 없어? 공연은 언제 하는 건데? 혹시 토요일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 하는 거야? 근데 연습이 아직 안 됐어? 네. 내일 모레인데? 아주 화가 나요. 어? 화가 나요. 화가 나? 야, 윤주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이 안 왔어? 1학년, 2학년 연습해야 되는데 도망갔어요. 저. 도망갔어? 그러니까 자기 거 잘 하고 같이 참여하고 해야 돼. 자, 보자.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식 만드는 방법은 중학교 때도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상태까지 표시해가지고 약간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식 만들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다가 반응하는 물질을 써주죠. 그리고 오른쪽에 뭘 써줘? 생성되는 물질을 써주죠. 즉 뭐야? 얘가 반응해서 얘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얘네 반응물 생성물을 어떻게 화학식으로 적어주죠? 화학식. 그다음 세 번째,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가장 조그마한 원자 종류하고 개수는 변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 종류하고 개수가 맞도록 개수를 맞춰주죠.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 꾸미는 방법을 배웠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얘네들의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태까지 표시해줘. 상태가 뭐야? 고체, 액체, 기체 얘기하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한 칸 비우면 너네도 비워놔야 돼? 뭐 쓸 거 있는 거니까. 이거 다 붙였어, 지금. 아, 그럼 옆에다 써. 옆에다 쓰면 되잖아. 뭘 치고. 아니, 지우지 말고 옆에다 써.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띄우면 뭐 쓸 거 있는 거야. 그 선생님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크게 그리면 그 안에 또 뭐 쓸 것들이 있는 거야. 상태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이런 거 얘기하는데 고체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솔리드, S라는 문자를 써주고 액체는 리퀴드, 그치? 기체는 가스 이런 문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물에 녹인 수용액은 어케어러스를 해서 AQ라는 문자를 써줘.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체디에 수소산소 반응해서 물 되는 거 나오니까 우리 다른 걸로 한번 해보자. 그 우리 저번 시간에 화학과 우리생활에서 암모니아 합성하는 거 배웠죠. 그것도 했으니까 딴 걸로 해볼까? 일단 암모니아 합성하는 거지. 암모니아 합성하려면 질소하고 무슨 기체가 필요해? 수소.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을 화학식 분자식으로 적어주죠. 질소 분자는 N2G, 수소 분자는 H2. 통합학 때 배웠죠? 얘 왜 붙어 다니는지 배웠니? 질소 왜 이렇게 둘이 붙어 다녀? 아니 저번 시간에도 얘기 안 했나? 모르겠어요. 통합학 때 질들어. 질소가 원자번호 몇 번? 몇 번이에요? 7번. 7번. 7번이죠. 네. 그러면 전자가 7개지. 네.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5개.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지. 네. 그 8개가 돼야지 안정하잖아. 맞아? 3개씩 공유. 그치. 그럼 8개가 되려면 3개가 모자르잖아. 그 같은 놈끼리 3개를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5개니까 나 두 번째 껍질에 5개야. 나도 5개야. 우리 전자 같이 쓸까? 그러면서 요거 3개 같이 쓰면 얘 8개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돼? 같이 쓰면 8개 되죠. 그래서 서로 안정해지려고 둘이 붙어 다니는 거지. 그래서 공유결합을 이렇게 새쌍하는 거지. 그럼 수소도 어떻게 돼? 수소
수소가 몇 번? 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을 넣을게. 한 개. 전자 하나잖아, 그치? 그럼 두 개가 돼야지 안정한 거지? 그럼 같은 놈끼리. 나 전자 하나야, 나도 하나야. 그래, 우리 같이 쓰자. 그러면서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지. 그럼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화학식이 어떻게 돼? 분자식. NaCl3죠?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붙어 다니니? 순수 세 개랑. 질소가 원자가 전자 5개잖아, 그치? 하나, 둘, 셋, 넷, 5개. 3개 모자르잖아. 그럼 수소랑 결합할 때 수소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나 하나만 더 있으면 돼. 나는 3개 모자르고. 그럼 다 288이 맞잖아, 그치? 네. 서로 안정해주려고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거지. 됐나요? 저번에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얻어. 그건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화학식, 분자식 적어주고, 자,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원자 종류하고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자, 질소 원자 몇 개? 두 개. 그럼 반응물도 2개 돼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줘? ABK수의 1. 2개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2개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암모니아가 아니지, 그지? 앞에다가 2 붙여주고요. 근데 수소가 몇 개 됐니? 수소 원자가 6개 돼버렸지? 그럼 반응물도 6개 돼야 되니까 앞에가 얼마? 3.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다가 뭐까지 써준다? 상태까지. 상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너네 상온이나 실온에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상온이 무슨 말이야? 상온. 평소 바뀌는 평상시 온도야. 상자가 평상시 상자, 평상시 온도. 실온은 실내 온도. 어? 그런데 평상시 온도나 실내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될까? 한 20에서 25도 정도 되겠지. 그래서 너네 상온, 실온 이런 말이 나오면 한 20도씨 정도 생각하면 돼요. 20도씨. 그래서 평상시 온도에서 얘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 자, 질소는 평상시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너네 교실에 질소 많잖아. 그래, 기체지. 너네 공기 중에 몇 %가 질소야? 이건 지구과학하고도 관련 78%. 아, 가비. 산소는 뭐랬냐? 21%. 공기 중에 지금 질소 많단 말이야. 무슨 상태로? 기체로. 예스. 수소는? 수소가 지금 공기 중에 있다 그러면 무슨 상태로? 공기 중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체지.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NH3인데 네.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고추. 얘 기체야. 상온에서 기체예요. 그리고 아까 개수 맞춰준 거 이거 3하고 2 넣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주면 돼요. 이거 100점짜리 화학 반응식이지. 그치? 암모니아 기체야.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화학 반응식은 원자 종류하고 개수를 이렇게 눈으로 맞추면 되는데 좀 복잡한 거 있어. 복잡한 거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써서 구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화학 반응식 중에 뭐 책에 뭐 있는 거 있나? 뭐 밑에 나오는 거 한번 해볼까? 메탄올 연소하는 거구나. 자, 책에 얘네들의 분자가 다 나와 있는데 너네 이렇게 메탄올이 연소하는 반응을 쓰라 그러면은 바로 쓸 수 있어요. 메탄올이
여기 메탄올이야. 메탄올. 이거 자세하게 하면 뭐 끝이 없긴 한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적어줬잖아. 여기 뒤에 하이드록식이 OH가 들어있으면 뭐라 그랬지? 알코올이라 그랬죠? 알코올은 뒤에다가 올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리고 이 탄소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거든. 그럼 잘 봐. 그래, 너네 선행하는 거니까 저기 진도 빨리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탄소의 수에 따라서 이름 붙이는 젖도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떤 분자에 탄소가 한 개 있어. 그럼 이름을 메타라는 말을 붙여줘요. 에? 요거만 하고 쉽게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 그리고 탄소가 2개 붙어 있으면 메타. 그 다음에 3개 있으면 프로파. 4개 있으면 뷰타. 5개 있으면 펜타. 6개 있으면 헥사. 이 뒤에는 잘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고.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름 아니? CH4. CH4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 뭐야? 암모니아나 NH3. CH4 자주 보던 거지. 뭐야? 메테인이죠. 메테인. 메탄가스. 메테인. 얘 탄소 몇 개 있니? 탄소 몇 개 있어? 1개 있지. 1개 있을 때는 메타라는 말을 붙여줘. 메타. 그럼 얘 탄소 몇 개 있니? 2개 있죠. 그럼 뭘 붙여? 메타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은 에테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했던 거 CH 이게 4야? CH3 아니야? 잘못 적었어. 그치? 미안해. 코가 들어갈 수가 없지. 똑같이 썼구나. 미안해요. 우리 선생님 정신이 없어요. 이거 하고서 쉬는 시간에 정신 가다 듣고 올게요. 선생님 바빠가지고. CH3OH 이거 탄소 몇 개 있니? 3개요. 탄소. 1개 있죠. 그럼 무슨 말을 붙여? 메타. 메타라는 말을 붙이는데 OH 하이드록시가 들어있잖아. 얘는 알코올이라는 말이야. 그럼 알코올이고 올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메탄올 이렇게 읽어줘. 왜지? 그럼 얘는 탄소 몇 개? 2개죠. 메탄을 붙이죠. 근데 OH 하이드록식이 붙어있지. 그 알코올이지. 그러면 메탈에다가 올자 붙이면 얘가 이름 뭐냐? 메탄올 이렇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만약에 탄소가 3개짜리 알코올이 있으면 프로파놀. 응? 뭐 이렇게 붙이죠. 네? 그래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 붙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봐두고. 그 메탄올을 연소시킨대. 연소는 뭐야? 공기 중에 뭐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해요. 그럼 어떤 연소 생성물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탄소하고 산소랑 결합하니까 뭐 돼? 이산화탄소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랑 결합하면 물 나오겠지. 됐나요? 어차피 산소는 산소고. 자, 그럼 이제 개수 맞춰야 돼. 우리가 여기서 2번까지 지금 한 거잖아.
반응물, 생성물 써주고 화학식으로 다 적었잖아, 그치? 그럼 이제 개수 맞추자. 눈으로 맞춰도 되는데 만약에 복잡한 거는 자기가 미정계수법이라 해서 요 앞에다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이렇게 적어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적은 다음에 이 앞에 개수를 맞추는 이유가 뭐야? 원자 종류하고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무슨 원자가 있어? 탄소 원자가 있다. 탄소 원자가 반응 전에 몇 개니? 분별로 체하면 A개지? 아니? A개. 그리고 반응 후에 몇 개니? C개죠? 그럼 탄소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수소가 있네요. 수소가 반응 전에 여기 3A개하고 여기 또 A개 있으니까 몇 A개? 4A개가 있는 거지. 됐나? 4A개. 그럼 반응 후에는 수소 여기 있잖아. 2D개. 됐나? 2D개. 그래서 수소 개수도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산소도 있네. 산소 원자. 반응 전에 몇 개? 여기 A개 하고 여기 또 있다. 여기 얼마? 2B개. 됐나요? 그럼 반응 후에는 여기 얼마? 2C개 하고 여기 또 있다. D개. 그럼 얘도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식을 꾸며요. 선생님 이거 미지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러고서 아무 문자나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나는 간단한 숫자 몇 대입할까? 1이 간단하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7을 좋아한다 해서 7을 대입하고 그러면 계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숫자 1을 대입을 해요. 자, 그럼 A가 1이면 C가 얼마니? 1이죠. 그럼 A가 1이니까 D는 얼마니? 2. A가 1이었고 C가 1이었고 D가 2니까 B는 얼마야? 2요. 2인가? 아, D가 1이요. 1인가? 예. B가? 맞아? 1이야? 1 아닌 거지? 2분의 3. 얼마야? 2분의 3이고. 2분의 3이니? 네. 맞아? 예.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야. 예수. 그래서 구했으니 내가 A가 얼마였어? 1. B가 얼마였어? 2분의 3. C가 얼마? 1. D가 얼마? 2. 됐지? 근데 너네 화학 반응식에서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 돼? 안 되죠? 그럼 얘를 정수로 바꿔줘야 돼. 정수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얼마 곱하면 정수로 바뀌어질까? 2 곱하면 정수로 바뀌겠지? 그럼 저보다 2를 곱해봐. 그럼 얘 2 곱하면 대수가 얼마? 2. 2 곱하면 얼마? 3. 2. 4. 요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눈으로 맞출 수 있는 거는 눈으로 맞추고 만약에 복잡한 화학 반응식 얘도 눈으로 맞출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한 거는 이렇게 미정계수법을 쓰면은 우리가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계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 그 뒤에다가 상태를 써줘야 되죠. 메탄올은 액체예요. 산소는 기체고요. 이산화탄소 기체고요. 물은 액체죠. 그치? 이거 뒤에다가 써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아유, 이제 안 되겠다. 좀 쉬었다 할게요. 좀 자. 응? 조금 자고 정신 차려. 자, 37페이지.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화학 반응식을 잘 꾸미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화학 반응식 할까? 그러면 수소하고 물 되는 거 한번 볼까? 자, 수소 기체랑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하면은 물이 만들어져요. 개수 맞추면 이렇게 들어가면 원자 종류하고 개수 다 맞지, 그치? 자, 화학 반응식을 잘 완성을 시켰어요. 그때 이 화학 반응식에서 이 앞에 개수가 있는데 2, 1, 2 이 개수가 있죠. 이 개수가 뭘 뜻하는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분자수 D를 뜻한다. 요거까지는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1개가 반응해서 물 분자가 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분자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화학 배우면서 몰 배웠잖아. 몰이 입자들을 묶음 단위라 그랬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개수가 화학 반응하는 입자수 몰비가 돼요. 몰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체의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부피비도 돼요. 부피비. 너네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분자수 부피비. 네? 기체의 경우에 부피비도 된다. 자, 요거 알아주시고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개수가 질량비는 되지 않아요. 질량비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원자량 배웠잖아요. 수소 원자량이 1이잖아. 네. 아니 왜 눈이 더러워졌어? 잠깐만. 다 봤어? 예. 헷갈리는 거. 아 괜찮아? 네.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아. 그럼 내일 수업 때 하이탑 가져오고. 네. 그래도 오늘 가도 될 것 같아. 아픈데 집에서 얼른 쉬어. 고생했어요. 자, 보자. 질량비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수소 원자량이 1이잖아. 그럼 1자리가 2개인데 그런 분자가 또 2개지. 그럼 얘 총 질량은 얼마인가? 4가 되겠지, 그치? 4. 그러면 산소 원자량이 16이거든. 그럼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32가 얘 분자량이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36. 해보랑 만한 36이죠. 왜 질량은 보존돼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1자리가 2개, 16자리가 하나니까 무의 분자량은 18인데 걔가 2개니까 36. 맞지, 그치? 요게 질량이에요. 그럼 약분하면 어떻게 돼? 몇 대 몇 대면? 1대 8대 9가 되지. 네? 요게 질량비야. 그럼 앞에 있는 개수가 2, 1, 2니까 질량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개수가 분자수비 또는 몰수비 또는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가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양적 관계라고 해서 간단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8쪽에 보시면은 자, 38쪽에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자, 거기 화학 반응식이 친절하게 주어져 있네요. 자, 나트륨은 너네 고체예요. 금속이야. 그 다음에 물하고
반응을 해서 수산화나트륨하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네요. 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문장을 보자. 나트륨 46g이, 자, 이거 나트륨이 46g이 있대요. 충분한 양의 물과 반응할 때, 물은 충분하대요. 굉장히 많대요. 반응할 때 수소기체가 몇 그램 나오는지 이거 질량을 구는 거예요. 38쪽이야. 자, 다시 볼게요. 나트륨이 46g이 있대. 얘가 반응을 하는 거야. 물하고 반응을 했는데 수소기체가 몇 그램 나오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 잘 꾸몄으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무슨 비가 된다? 몰비. 몰수비가 돼요. 그러면 지금 몰비가 개수가 얼마야? 2, 1이 되지? 이렇게 된다. 근데 나트륨이 46g이 있대. 그럼 46g이 몇 몰인지를 구해야 돼. 그럼 너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몰수 구하는 식 다시 한번 적어줄 거 다 아나? 안 적어줘도 되겠어? 그럼 바로 하자. 나트륨이 46g 질량을 알고 있지. 질량을 알 때 몰수 어떻게 구해? 질량을 할 때는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트륨의 화학식량, 원자량이 문제에 주어져 있죠. 얼마라고 주어져 있니? 찾아봐. 나트륨의 원자량 2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나트륨 화학식량 23이고 질량이 얼마? 46이니까 몇 몰? 2몰이죠. 그래서 나트륨 46g이 2몰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수소기체 질량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트륨하고, 잘 보세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봐봐. 나트륨하고 수소하고 몰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근데 얘가 2몰이야. 그럼 얘는 몇 몰이 생성된다? 그렇지, 1몰이 생성된다. 근데 우리가 질량을 구해야 돼. 그러면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수소의 화학식량. 수소 원자량이 1이니까 1자리가 2개니까 얼마야? 2가 되겠죠. 그럼 몇 g이 발생된다? 2g이 되겠죠. 정답은 2g이 발생된다. 그럼 선생님 문제 하나 더 내볼게. 자, 나트륨 46g이 전부 다 반응하려면 물은 몇 g 필요한지를 한번 구해보자. 한번 구해봐. 이거 몇 g 필요할까? 물 몇 g? 암산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써보고 몇 g? 물이 몇 g 필요해? 지금 문제에서는 물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나트륨 46g이 반응할 때 물이 몇 g 있으면 될까? 수소가 1등, 산소가 16이라고 할까? 원자량이 수소가 1, 산소가 16. 원자량 요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문제 주어지긴 하는데 외우세요. 요걸 얘기하는 거. 요거 하도 잘 나오니까. 야, 목이 오래 걸려. 잠시만요. 더하기가 안 돼요, 지금. 아, 그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너네가 훨씬 빠릅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이제 계산이 안 돼요? 겐지 얼마인데요? 몇 그램? 36g. 36g? 네. 36g? 그지? 보자. 얘가 몰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2대 2로 반응하죠. 네.
2대 2로 반응하지? 그럼 얘가 실제로 2몰이야. 그럼 얘는 몇 몰이 필요한 거야? 2몰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질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됐지? 그럼 물의 화학식량은 1자리가 2개, 16자리 하나니까 18이 되죠. 그죠? 너네 화학식량 쓰라고 그랬더니 요 앞에 있는 개수까지 곱하면 안 돼. 저거는 몰비를 뜻하는 거고 물의 화학식량을 쓰는 거니까 18이 되죠. 자, 그래서 몇 g이 필요해요? 36g만 있으면 돼. 36g. 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C4H10 이렇게 나와있는데 탄소가 4개네. 그럼 선생님 아까 전에 탄소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있는 거 가르쳐줬었지. 네? 아직 못 외웠을 테니까. 탄소가 하나일 때 메타, 2개일 때 메타, 3개, 프로파, 4개일 때는 뷰타. 그럼 뷰타가 들어가. 이게 뭐냐면 뷰테인이에요. 뷰타가 들어가서 뷰테인. 부탄가스. 너네 휴대용 버너에 쓰는 부탄가스 있죠? 그게 과학에서는 뷰테인이라고 해요. 뷰테인 가스. 자, 얘하고 산소랑 결합했으니까 연소하는 거겠지, 그치? 하는 거, 연소. 했더니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나왔니? 물이 나왔네. 화학방식 친절하게 주어져 있고 상태는 여기다가 쓸게요. 얘 가스, 얘도 가스, 가스, 리퀴드. 됐죠? 네. 자, 그러고서 문제 볼게요. 자, 0도씨 기압에서 뷰테인 기체 30L가 있었대. 얘가 30L가 있었대요. 그런데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산소는 충분하대요. 그때 이산화탄소가 몇 리터 나오는지 부피를 구하지.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개수가 무슨 비가 된다 그랬어? 몰비. 근데 이게 기체란 말이야 지금. 얘네 세 개가 다. 그럼 너네 기체일 때는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또 무슨 비도 된다 그랬어? 부피. 응? 기체의 경우야. 이 액체는 부피비가 성립하지 않아요. 기체 경우에 부피비를 뜻하는데 그럼 개수가 얼마니? 2대 3대 뭐 2대 얘는 기체가 아니니까 부피비 따지기가 힘들어요. 얘 빼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바로 나오지. 몰수 안 해도 돼. 얘 30리터가 반응할 때 얘가 몇 리터가 생기냐는 거지, 그치? 그럼 2대2로 반응하네, 그치? 그럼 1대1이잖아, 그치? 그럼 얘 얼마? 30리터. 그럼 문제 하나 더 내볼게. 뷰테인 30리터가 반응하려면 산소는 몇 리터가 필요할까? 몇 리터 필요할까? 지금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몇 리터만 있으면 반응을 해요. 45리터. 45? 맞아? 반응하는 게 2대 3이니까 2대 3은 30대 X 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45리터가 있으면 반응을 하더라. 자, 세 번째 거. 세 번째는 뭐가 나왔냐? 아, 중간에 선생님 하나 뺐구나. 이거. 아닌가? 아니구나. 세 번째. 요거 이름 뭐니? 탄소가 2개네. 그치. 에탄 들어가고 OH. 알코올 들어가니까 에탄올이 되는 거지, 그치? 에탄올하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반응을 했더니 뭐가 나왔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왔네.
상태는 얘가 액체죠? 액체, 액체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리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니까 0도씨 기압에서 에탄올 11.5g이 자, 얘가 11.5g이 있었대요. 근데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반응했대. 그때 뭘 구하는 거야?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해야 돼. 자, 요거. 이산화탄소가 몇 리터가 생기는지. 너는 화학에서 질량은 기본 단위가 g을 쓰고 부피는 기본 단위가 리터를 써요. 너네 단위 바꾸는 건 알지? 1kg이 몇 g이니? 1000이죠. 킬로라는 게 1000을 뜻해요. 통합과학에서 접두어 이거 배웠죠? 그럼 1리터는 몇 밀리리터? 1000ml. 그렇지, 이것도 1000이죠. 1000ml. 그치? 자, 그러면 뭐 가지고 할래? 화학 반응식 잘 꾸몄으니까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무슨 몰비를 뜻하죠? 그럼 개수가 1대 3대 2대 3이다. 그지? 근데 우리가 요거 에탄올 11.5g이라는 질량을 알고 있어요. 그럼 질량을 알 때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그럼 얘 화학식량 얼마일까? 문제 주어져 있나? 원자량만 주어져 있죠. 네? 그럼 12짜리 2개, 1짜리 5개, 16짜리 하나, 1짜리 하나니까 다 더해봐. 얼마야? 계산 너무 빠르잖아. 46인가? 요 계산 빠르 46. 맞겠지 뭐. 맞냐? 얘 분자량이 46이야, 그치? 그럼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은 몰수가 나오죠. 이거 떨어지나? 이거 떨어지니? 4하면 4분의 1. 4분의 1 나오나? 4분의 1몰. 계산은 빨라요. 그러니까 너네가 훨씬 빨라. 4분의 1몰이야. 계산을 할 수 있죠? 소수로 해도 되고. 소수로 하면 0.25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에탄올하고 보세요. 에탄올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몰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 생긴다? 4분의 2몰이 생긴다는 거지. 1대 2니까, 그치? 근데 부피를 구하래. 너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 0도씨 1기압일 때. 그렇지. 표준 상태인데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는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가 항상 얼마라고? 22.4리터. 기억하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0도씨 1기압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22.4를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2.4분의 요기체의 부피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몇 리터? 11.2리터가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에탄올 11.5g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11.2리터가 발생을 하겠네요. 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예제 4번은 그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거는 뭐 비슷한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실험이 나오는데 과학에서는 실험도 중요하죠. 근데 그 실험은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너네가 이해했는지 40쪽에 5문제 있죠. 기본 문제. 그거 한번 풀어볼까? 시간 조금 줄게요. 40쪽에 5문제. 풀고 모르는 거 해설해 줄게요. 자, 실험에 관계된 문제를 보면서 실험을 좀 설명을 해줄 건데 48쪽에 22번 자, 요 실험
너네 고등학교 가면은 시험이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 좀 어려우면서 잘 보세요. 문제 되게 길지. 자, 다음은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의 반응이래요. 그때 양적 관계가 뭐냐면 양 관계야. 뭐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그런 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리고 X는 임의의 화합물이고, 임의라는 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이들이 왜 이렇게 서서히 뚫어져서 쳐다봐. 응? 부담스럽게.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칼슘의 원자량이 이렇게 되고, 0도 실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친절하게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다. 자, 그럼 이제 7번 보자. 탄산칼슘이 있대요. 탄산칼슘 됐니? 됐어? 요게 지금 고체래. 탄산칼슘 고체하고 염산 너네 3년도 할 때 배웠죠. HC. 근데 얘가 이름이 두 개야.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라 그러고, 얘를 물에 녹여서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어주면 염산이 되는 거죠. 얘하고 반응을 했더니 얘가 두 개가 쓰여있네. 염화칼슘 수용액이 만들어졌대요. 염화칼슘 수용액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X라는 기체가 발생하고, 그리고 물이 발생을 했대요. 자, 연락 잠깐만 하고 해도 될까요? 급한 거야? 그런 거 같거든요. 빨리. 이렇게 발생을 했대요. 오늘 윤재가 정신이 없다. 선생님도 정신이 없고. 그래요. 그런 날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이해하고 그렇게 성격이 좋게 살아가야지 세상이 편해. 선생님 너무 어려운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즘 갈수록 자꾸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너무 이기적이 돼가지고 다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수업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은 막 불만들이 쌓여.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이 느려요? 선생님 저 학생 저기 졸린데 저 학생 위주로 하지 말고 나를 위주로 해줘요. 뭐 그런데 그런 거 좀 이해하고 좀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 명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골고루 보통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명하는 게 너무 쉬운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중간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아, 이렇게 오래 걸려? 깜빡을 하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요거 이온 결합하는 물질이 공유 결합하는 물질. 저번 시간에 가르쳐주지 않았어? 칼슘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죠. 요거 탄소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 요거는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물질. 얘는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얘는 모르고, 얘는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물질. 선생님 저번에 비금속 원소 10가지 정도 적어주지 않았어? 네. 그치? 좀 외우세요. 자, 전화 받고 올 동안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딴 얘기 했고, 자, 이제 보자. 자, 이렇게 화학 방식이 주어져 있고, 실험 과정을 보세요. 책을 보세요.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탄산칼슘 1g을 채점해요. 얘가 1g이죠. 1g. 그리고 염산 A몰. 염산이 A몰이 있대.
몰이 녹아있는 염산이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 W1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W1의 질량은 뭐 얘기하는 거야? 요거 염산하고 누구? 염산하고 누구? 문제에서 지금 실험 과정에서 염산이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이 W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염산하고 플라스크의 질량까지 합해서 W1이야. 됐니? 잘 쫓아가야 돼. 이거 문제 어려워. 그리고 가의 탄산칼슘을 나의 플라스크에다가 넣어서 반응시켰대. 그러니까 요거. 얘 탄산칼슘 1g을 요 염산, 요 플라스크에다가 넣어서 이게 반응시켰다는 얘기야. 반응시켰대. 그리고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 W2를 측정합니다. 자, W2는 반응이 끝난 다음이래. 그러면 누구의 질량이 측정됩니까? W2. 요거. 이건 뭐야? 염화칼슘. 그렇지. 염화칼슘 물에 녹아있으니까 얘는 플라스크에 남아있을 거야. 근데 얘는 X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가 기체래. 기체면 어떻게 될까? 날아가 버리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물이니까 어떻게 돼? 남겠죠. 그리고 플라스크 질량까지 해서 얼마? W? T라는 거지. 이해됐니? 얘는 기체니까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화살표 위로 하는 건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화살표 아래로 그으면 뭐지?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다. 자, 뭐 이렇게 W2고 그때 마에 보니까 발생한 X의 질량을 계산하여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파악한다. 자, 보자. 요 X가 질량이 어떻게 되냐 그건데 지금 반응하기 전에 얘네하고 잠깐만 W1이 W1이 염산하고 플라스크지, 그치? 얘는 안 넣은 거지, 아직. 그치? 미안해. 그러면 W1이 요거 염산하고 플라스크였고, W2가 얘하고 얘의 질량이잖아요. 플라스크하고. 그치? 요거 날아간 기체들. 질량이 어떻게 된다는 걸까? 너네 반응할 때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요. 보존돼야지. 보존돼야 되는데 기체가 날아가니까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그치? 근데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얘까지 그러면 이게 반응 후에 지금 W2g인데 이게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W1을 빼버리면 염산하고 플라스크만 뺀 거니까 얘는 넣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죠? W1 빼기 W2라고 했었고요. 잠깐만 문제가 처음에 염화칼슘 나 1g으로 주지 않았어요. 염화칼슘 1g. 그러면 염화칼슘 무게를 따로 1g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날라간 기체 그거를 1g 염화칼슘 1g하고 요 염산하고 플라스크 더한 게 반응 전의 질량이잖아. 그치? 그죠? 응? 네. 거기에서 얘네들 남아있는 거 뺀 만큼이 날아가겠죠. 질량이 보존되니까. 이해됐나? 그럼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어? 발생한 X의 질량이 W1 빼기 W2라고 돼 있지, 이제. 문제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빠졌잖아요, 1g.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처럼 그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1이 아닌가? 그런 건데
W1이 문제에서 염산만 있는 건데, 그치? 그치? 문제가 왜 이래? 이거는 이거 알파요. 이상하긴 한 것 같아. 그러네? 이거 왜 그러지? 자, 일단 한번 보자, 그러면. 그럼 너네 여기서 발생한 기체 누군지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반응 전하고 반응 후에 원자 종류하고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럼 칼슘이 하나고, 여기 하나고, 그치? 탄소가 하나인데, 여기 탄소 있어, 없어? 탄소 없지. 그럼 여기 탄소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산소가 3개인데, 여기에 1개밖에 없다. 그럼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 2개 들어가면은,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가 2개 있고, 여기 수소 2개 있고, 염소 2개 있고, 2개 있고. 그치? 됐지? 그러면 요 기체는 무슨 기체? 이산화탄소. 이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선생님 아까 여기까지 밑줄 그은 이유는, 얘하고 반응 물질을 W1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플라스크에 남아있는 이 2가지 물질하고 플라스크의 질량을 W2라고 그러면 W1에서 W2 뺀 만큼이 날아가겠지. 그치?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되는데 이거 1을 왜 뺐을까요? 뺐을까? 문제지. 웬만하면 문제 이상이 잘 없는데. 근데 O2가 은근 많아요. 그래? 네. 혹시 틀린 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이게 안 풀리죠. 안 풀릴 것 같거든? 이게, 그럼 이렇게 하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요거 3개. W1을, 요거, 탄산칼슘, 그 다음에 여기 염산 녹인 플라스크까지. 그러니까 반응 물질을 W1으로 하면은 반응 후에 남아있는 거 W2니까 날아간 기체는 어떻게 돼? W1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W2 뺀만큼이 날아갔겠지. 그럼 맞지, 그치? 문제가, 그치? 이렇게 한번 바꾸고 생각해보자. 그러고도 안 나오면 이거 문제 이상이고 출판사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대? 탄산칼슘을 1g, 2g, 3g, 4g 했더니 기체가 W, 2W, 2.4W, 2.4W 이렇게 나왔다, 그치? 그치? 근데 기체를 잘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W, 2W, 2.4W, 2.4W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돼? 기체 양이 변했어, 안 변했어? 그게 뭘 뜻할까? 거기서부터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그치, 누가 부족했다? 누가 부족했다? HCl 부족했다는 거죠. 그치, 얘가 부족해서 반응이 끝나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얘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얘를 1g 넣었더니 전부 다 반응한 거야. 그래서 기체가 Wg이 나왔대, 그치? 그 다음에 탄산칼슘을 2g 넣었더니 다 반응해서 2W가 나왔어. 근데 탄산칼슘을 3g 넣었더니 2.4W가 나왔대. 근데 4g 넣었더니 똑같이 2.4W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얘가 어떻다는 거야, 염산이. 모자르다는 거지. 반응을 다 끝내버려. 그러면 결국적으로 뭐야? 반응을 다 완결을 했을 때, 반응을 끝냈을 때, 반응을 완결했다, 종결했다 그러거든. 그럼 반응을 다 끝내면 이산화탄소는 몇 그램 나온다? 2.4Wg이 나온다는 거지. 응? 반응을 다 끝냈을 때. 자, 그때 기억. 발생한 XWg이 얼마냐 그렇게 되어 있다. XWg. 그러면
Wg이 들어가 있는 게 첫 번째 실험이죠. 얘가 Wg. 첫 번째 실험에서 탄산가스 몇 g 넣었다고 그랬어? 1g 넣었다고 그랬지? 맞니? 맞아? 1g 넣었다고 그랬지? 네. 저기 원장님 중이죠. 1g 넣었다고 그랬지? 근데 얘 발생한 기체 Wg이 몇 몰이냐 그거 구하는 거지. 그러면 몰 쓰고 하래. 그럼 뭐 가지고 있을까 우리? 질량? 질량. 화학 방식 잘 꾸미면 앞에 있는 개수가 뭐라 그랬어? 몰리고요. 몰리라 그랬지, 그치? 응? 그럼 앞에 개수가 얼마야? 1대. 얘 얼마야? 2대. 얘 1대. 얘 1대. 얘 1. 요게 반응하는 몰비가 되는 거지. 됐나요? 됐나요? 그런데 얘를 지금 1g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Wg이 나오는 거잖아. 첫 번째 결과에서. 됐나? 그럼 1g이 몇 몰인지를 구해봐야지. 그래서 너는 질량을 하니까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은 어떻게 돼? 몰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탄산칼슘의 화학식량 문제 있지 않아? 구해봐야 되네? 얼마니? 칼슘이 거기 가로칸의 원자량이 40이래요. 40 더하기 12 더하기 16짜리 3개 하면 얼마니? 계산해봐 얼마야? 계산 그냥 빠르잖아. 잠시만요. 아이씨, 써들면 아니. 40 더하기 12 더하기 16짜리 3개. 근데 40 100이요. 100이요. 딱 100인가? 네. 계산하기 좋게 딱 얘 화학식량이 100이 나왔다. 그치? 그러면 이 1g은 몇 몰? 100분의 1몰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1대 1이죠. 그럼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 발생해? 100분의 1몰이 발생한다는 거지. 됐나? 그럼 얘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인데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12, 16짜리 두 개 하면은 44조. 됐니? 아이씨, 44지. 그럼 얘가 발생한 기체 질량은 몇 그램? 딱 안 떨어진다? 그치? 100x는 44니까 넘겨주면 100분의 44. 그럼 0.43가? 그치? 떨어지구나. 0.44g이 발생. 그때 발생한 질량이 Wg이라고 했으니까 Wg이 얼마? 0.44g이 적용되겠지. 그치? 그러면 기억 몰 쓰고 하는 거니까 요게 정답이지? 몇 몰? 100분의 1몰. 0.01몰이 되겠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기억 맞지, 그치? 네. 그 다음 니은. 발생한 X의 질량이 2Wg라고 했대. 자, 이번에 이 기체가 2W다. 응? 2W. 그럼 거기 결과표에 보니까 탄산칼슘 몇 그램 넣었대? 몇 그램 넣었을 때 이산화탄소가 2W가 나왔어? 2g 넣었을 때. 됐니? 2g 넣었을 때. 그럼 2W일 때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얼마냐? 그러니까 얘 부피를 구하래. 부피. 우리가 아까 1g이 100분의 1몰이었지. 그럼 2g은 계산 하나 많아 얼마야? 100분의 2몰이죠.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그치? 됐나요? 그럼 얘가 1대 1로 반응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몇 몰이 생겨? 100분의 2몰이 생기지, 그치? 근데 얘 뭘 구하래? 부피를 구하래. 그리고 문제 조건이 뭐가 돼 있어? 0도씨 1기압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리고 1몰의 부피가 22.4니까 부피 구하려면 22.4분의 뭐야? 부피 해주는 거지, 그치? 잘 쫓아오고 있어? 네. 그럼 얘 얼마냐, 부피가? 100분의 44.8이니까 0.448
리터거든요. 0.448이니? 그러면 448ml. 답이 0.448이 나오나? 어? 답이 이렇게 나왔어 이게? 저는 아닌가? 잠시만요. 또 헷갈리거든요. 아니 이렇게 곱하면 이런 거 떠면 얼마야? 아이 선생님 해야 되겠다. 44.8이잖아 이렇게 곱하면 그치? 그 100x니까 100 넘겨주면 맞네. 그죠? 맞다. 근데 여기서 구한 부피의 단위는 뭐야? 리터죠. 기본 단위가 리터니까. 근데 고기는 뭘로 나왔어? 밀리리터로 나왔으니까 1리터는 1000ml니까 1000 곱하면 얼마야? 요거지. 예? 이게 정답이죠. 448리터. 맞나 그러면?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넣어준 탄산칼슘의 질량이 3g, 4g일 때 가능한 탄산칼슘의 몰수는 같다. 이거 맞을까? 이게 3g, 4g을 넣어줬대 이거는. 요거 3g, 4g을 넣어줬을 때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 근데 저거 3g, 4g 넣어줬을 때 이산화탄소가 전부 다 얼마 생겼죠? 2.4Wg하고 또 얼마? 2.4Wg. 똑같이 발생했지, 그치? 그게 뭘 의미하니? 3g 넣었을 때도 이산화탄소가 요거 발생하고 4g 넣었을 때도 이산화탄소가 요거 발생했다는 거는 발생한 게 똑같다라는 거는 실제로 반응한 양도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죠. 염산이 나중에 모자라서 얘는 더 이상 반응 못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디귿 맞아 틀려? 맞죠?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이 같다. 저 몰수, 입자수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됐나? 할 수 있겠어? 그럼 23번 A를 구하래요. A. A가 뭐야? 얘 몰. 얘를 구하래. 그러면 너네 실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우리가 뭘 써야 될까?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되는데 제 몰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치? A값. 그러면 너는 2.4Wg에서 어떻게 됐어? 반응이 끝나버렸지, 그치? 반응이 끝났을 때 얘 몰수를 구하면 되겠죠. 반응이 끝났을 때. 아니면 그러니까 얘가 A몰이 들어있는데 입자수가 맨 처음에 1g, 2g 넣었을 때는 어떻게 돼? 얘네들이 모자른 거잖아. 근데 3g, 4g 넣었을 때는 반응이 어떻게 돼? 끝나버린 거지. 끝나버렸으니까 얘 A몰이 어떻게 돼? 전부 다 반응을 해버렸겠지. 됐나? 네. 그럼 전부 다 반응했을 때 얘 몰수를 구해줘야죠. 그러면 그 문제가 이게 쉽지 않죠. 그러면 반응이 끝났을 때가 요 이산화탄소가 몇 W였어? 2.4W. 근데 우리가 아까 W 구했죠. 얼마로? 0.44. 그럼 0.44를 W에다가 대입하면 반응이 끝났을 때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치? 그럼 얼마니? 0.44 곱하기 2.4면? 얼마야? 아니 계산하기 싫어. 어려워요. 계산하기 싫어. 잠깐만 이렇게 나오네? 1.056이 나오네.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지? 아무튼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1.056 gram이 반응이 끝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됐다는 거야. 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반응이 끝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반응했다? 그럼 요 A몰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반응을 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얘 몰수 구할 수 있게 돼. 얘 질량이 이거니까 이거 또 해줘야 되나? 그럼 화학식량 44분의 요거 하면은 얘 몰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나? 잠깐만. 너무 복잡. 그치. 예.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나? 아니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버리자. 이거 W를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겠다. 너가 W를 대입하지 말고 대입해서 해도 돼. 그치? 대입해서 하면 실제 질량이 이거잖아. 그 봐봐. 화학식량분의 질량 하면은 몰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얘가 몰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니까 얘가 몇 몰인지가 나오겠지. 그치? 이해하고 있나? 지금 머리 복잡하지 지금? 다시 봐. 얘가 반응이 끝났을 때 이산화탄소 실제 질량이잖아. 그치? 그러면 화학식량 44죠? 44분의 질량하면 얘 몰수가 나오잖아. 그치? 에? 예를 들어서 1.5몰이 나왔대. 응? 그럼 반응이 1대 2니까 얘는 몇 몰? 3몰이 반응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구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이걸 대입하지 말고 지금 아까 Wg이 몇 몰이었어? 100분의 1몰이었지. 근데 얘가 지금 반응 끝났을 때가 몇 몰이야? 몇 g이야? 2.4Wg이지? 그러면 몇 몰이 될까? Wg이 1W가 100분의 1몰이었어. 그치? 그럼 2.4W 100분의 얼마야? 2.4 아니야? 맞아? 맞아? 네. 1W가 100분의 1몰이니까 그죠. 2.4W니까 요거 2.4배 아니야? 그 2.4배 그치? 네. 근데 1대 얼마로 반응해? 2로 반응하니까 얘는 5배니까 100분의 얼마야? 5배는 4.8이 되겠다. 그치? 그러면 100분의 4.8이니까 소수로 바꾸면 얼마야? 0.048이 되나?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리 구할 수도 있겠다. 그치? 어렵죠? 천천히 해보면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쫓아왔어. 쫓아왔어. 되긴 했어? 회의 됐어? 푸는 방식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24번은 탄산칼슘 6g을 반응시켜서 X6Wg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이거 여기다 써놓자. 탄산칼슘 얼마? 6g. 노란 걸로 할게요. 얘를 6g 반응시켰을 때 X6Wg이 발생하려고 합니다. 이 X6Wg 발생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염산의 몰수, 얘 몰수를 보여.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우리가 6Wg이면은 몇 몰이 될까? 이거 6Wg이니까 이거 6배잖아. 그럼 몇 몰? 100분의? 6몰 맞니? 이거 하고 쉽게 봐봐. 100분의 6몰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럼 얘 100분의 6몰을 발생시킬 때
얘가 몇 몰 필요하냐 그거잖아. 그치? 그러면 1대 얼마로 가느니? 2잖아. 1대 2니까 얘가 요거의 몇 배? 2배 필요한 거지. 그치? 여기 정답이지.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아니, 수수로 바꾸면. 0.1. 요거죠. 끝났죠. 요 앞에 거로 가지고 써도 돼요. 요 앞에 거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 봐봐. 질량을 아니까 화학식량분의 질량하면 몰수가 나오지. 그럼 얘 화학식량이 아까 100이었지. 그러면 100분의 얼마야? 질량하면 6. 얘는 100분의 6몰이야. 그치? 그러면 반응이 1대 2니까 요거의 2배니까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그래서 얘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얘 어떻게 돼? 아까 W가 100분의 1몰이었으니까 6Wg이 발생하려면 100분의 6몰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1대 2니까 100분의 12몰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도 돼요. 머리 좀 복잡하죠?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요거는 지금 이용이 안 됐는데 아까 문제에서 요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염산하고 플라스크를 W1으로 잡으면 W1에서 W2 뺀 게 요거 아니잖아요. 그치? 얘까지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산가시까지 포함해서 W1 그리고 W1 빼기 W2가 요 기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치? 하나? 자, 머리 아플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